여러분, 이 교시에서는 그 앞에서 만든 이제 패키지된 제품 소프트웨어를 빌드를 해서 이제 패키지하는 것까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패키지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포장한다라는 뜻이 있죠, 패키지. 그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키징 할 때마다 이제 그 배포할 때마다 결국은 이제 배포까지 하는데요. 요 배포한다는 건 릴리즈라고 하죠. 릴리즈. 이제 놓는 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노트를 만들어야 되고 릴리즈에 대한 버전 관리죠 일종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을 암호화를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매뉴얼, 그 다음에 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매뉴얼,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 위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할 때마다 버전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버전 관리 도구도 있어요. 그렇죠? 빌드 자동화 도구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빌드 하기 위해서 자동화 도구들이 또 요즘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했죠 앞에서. 이거는 이제 2교시에 좀 살펴보도록 3교시에.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단위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용을 설치 파일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요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하기 전까지 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는 않죠, 보통.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위해서 또 패키징을 해놔야 되고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쓸 거냐 이걸 다 이해를 해서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나 사용자의 실행 환경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 할 때 고려사항은 보면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체제, 뭐 CPU, 메모리 이런 거 필요한 최소 환경이 뭔지를 반드시 그 설치 매뉴얼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죠 보통.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패키징 해가지고 배포하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이유도 이제 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와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이제 서비스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 매니지드 된 관리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키지도. 그러면 이제 편의성 고려해야 된다는 거.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이제 변경해서 릴리즈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형상 관리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작업 순서는 요 작업 순서대로 돼요. 배포할 때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그렇죠? 요즘 거의 뭐 온라인으로 그렇죠? 사이트에서 뭐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테스트 서버에서 반드시 배포해가지고 확인해봐야 된다. 실험을.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개발자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개발 코드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모듈화해서 패키징도 해놔야 돼요. 나중에 또 소프트웨어 버전을 수정할 때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패키징 변경, 개선에 대한 관리. 그래서 보통은 사용자가 뭐 운영체제가 다양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이제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패키징 작업의 요 순서가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적어놨는데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식별하고 모듈화하고 빌드를 하고 사용자 환경 분석하고 패키징하고 변경 개선하고 그때 이제 배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그 릴리즈라는 거는 뭐냐면 개발 과정에서 정리된 릴리즈 정보를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공유하기 위한 문서예요. 그걸 우리가 릴리즈 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진행 방법에 대한 결과를 그 확인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한 개발팀 잘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이나 서비스 내용, 개선 사항들 사용자와 좀 공유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전이나 릴리즈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배포하고 난 다음에 좀 개선해서 다시 좀 릴리즈 하죠. 우리가 버전 관리도 해야 되지만 추가 배포 시에 또 릴리즈 노트를 또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릴리즈 1, 릴리즈 2, 버전 1, 버전 2, 버전 1.1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릴리즈 노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게 포함된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사용 환경, 이게 또 들어가야 되고요. 개선되죠. 소프트웨어가 개발자들이 계속 개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서 릴리즈 노트에 계속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노트 작성하기 전에 사실은 앞에 설명했었던 단위 테스트 반드시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양에 대한 그 최종 승인 문서 작업을 해야 되고, 릴리즈 노트 초기 버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그 현재 시제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력이 정확하게 관리돼 변경 또는 개선된 항목에 대한 이력 좀 관리해야 되고, 그 표준 형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요. 그래서 머릿말, 그 다음에 개요, 목적, 릴리즈 노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그가 있으면 어떻게 수정했다, 어떻게 이제 다시 수정해서 버그 발견을 어떻게 해결했다, 어떻게 개선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 영향을 또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결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영향도 뭐 어떻게 고려했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에 대한 거를 또 그 노트에다 적어야 되겠죠. 연락처 뭐 이 정도로 적으면 릴리즈 노트에는 이제 뭐 한 페이지를 반 페이지 정도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릴리즈 할 때도 이제 릴리즈 노트 작성할 때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듈을 식별하고 정보 확인하고 개요 작성하고 영향도 체크하고,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런 영향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릴리즈부터 작성하고 개선 항목을 또 식별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베타 버전 먼저 만들잖아요. 상용 버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버그를 수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사용자 요청이 있어서 또 이제 릴리즈를 또 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또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오류인 경우는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릴리즈 노트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사용자 접촉된 그 추가한 거 자체 별도의 릴리즈 버전을 출시하고 릴리즈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릴리즈 노트에 대한 설명이죠. 릴리즈 노트.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정리한 정보를 사용해서 사용자와 공유하기에 작성하는 문서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포함 서비스나 사용 환경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릴리즈 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리즈 노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 3번을 보면 릴리즈 노트는 이런 경우 해야 돼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아까 여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수정하는 경우 버전을 출시를 했고 버그 번호를 포함한 수정된 내용을 담아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섹션인데요. 이게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DRM. DRM 기술이 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 다른 사람들이 쓴 뭐 노래, 뭐 이런 거 아마 음악 많이 생각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설, 시, 논문, 연극, 무용, 회화, 뭐 이런 것들 다,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그 저작권의 침해를 보호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또 그 창작물로서 소프트웨어 그 디지털 저작권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타인이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RM이라고 하는 건 복제하기 쉽죠. 이런 게 그렇죠? 저작물에 대해서 불법 복제 배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라이트가 저작 권리예요. 이걸 매니지먼트 한다는 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DRM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돼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결제를 담당하는 시스템이고, 컨텐츠부는 제공하는 다른 컨텐츠 프로바이더고, 요 안에 이제 패키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그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컨텐츠 메타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들과 함께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고, 결제는 또 다른 데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라이선스 등록하게 되면 여기서 라이선스를 주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뭐 불법 복제 이런 걸 여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또 이제 유통을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유통업자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게임 같은 거 개발자가 있지만 유통은 또 다른 채널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앱스토어나든지 이런 거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클리어링 하우스를 거쳐서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유통하는 사람, 컨텐츠 디스트리뷰터, 분배자, 고객은 뭐죠? 그래서 DRM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텐츠 안에 있어가지고 그 권한을 확인해요. 그래서 뭐 불법인지 아닌지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설치할 때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보안 컨테이너는 이제 요 보안 장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에 이런 게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작권 관리 시스템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하시면 되고, 요러한 것들 특히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 그다음에 요 패키저 요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 나머지는 뭐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거, 분배하는 거, 고객 제어하는 거, 보안 관련 이건 이제 영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요 패키저는 그 암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화하는 거. 그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죠. 컨텐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암호화를 메타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보안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리어링 하우스는 결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그렇죠? 요 얘기는 이제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량제라고 하는 게 쓴 만큼 쓰는 방법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뭐 이제 그 라이선스 카피 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한 만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 그 디지털 저작권 DRM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이 이렇게 그 8개죠? 하나, 셋, 넷. 그죠? 그래서 암호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암호화 키 방법이 이제 비밀 키와 그 우리 공개 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장하고 분배하는 기술. 패키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기에 들어가서 컨텐츠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패키저라고 얘기해요. 패키징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체계, 식별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제 라이선스 내용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불법 복제하면 어떻게 된다. 템퍼라는 뜻이 이제 그 해킹할 때 크랙이라고 하는 클랩. 그렇죠? 그 불법 복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가 있는 요 암호화 기술을 그 크랙으로 깨버리는. 그래서 유통시키는 거 불법으로.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범죄에 좀 속하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도. 인증, 그죠? 그래도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렇게 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한 이제 그 라이선스를 두고 사용하는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DRM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게 저작권에 대한 거예요. 저작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용어에 관련된 거 있죠? 요 패키저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컨텐츠와 아까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죠. 그렇죠? 결제 관리는 클리어링 하우스예요. 요 결제 관리가 요 클리어링 하우스. 그렇죠? 결제. 유료 소프트웨어인 경우. 하면 뭐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DRM의 기술 요소가 요거 있죠. 요거를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암호화 식별 기술, 방화벽은 아니죠. 그렇죠? 정책 관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뉴얼 두 개의 작성 방법을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릴 텐데, 이따가 이제 3교시에도. 먼저 설치하는 거. 그 매뉴얼도 보면 우리가 설치와 설치하는 거, 사용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설치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개발자 중심으로 설치하지는 않으니까. 사용자가 어쨌든 최대한 편의성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전 과정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그것도 또 별도로 분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치 매뉴얼을 이제 그 매뉴얼이라는 게 이제 책이잖아요. 책. 이게 어떠한 설명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표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서문이라고 하는 건 요 문서 이력.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자한테는 요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를 함께 기술을 해야 되고 개요에도 그렇죠? 매뉴얼 주요 특징, 구성, 설치 방법, 순서 이런 걸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석 같은 것을 이제 주의사항과 참고사항을 둬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참고하는 내용. 주로 이제 환경, OS 환경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필요한 파일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폴더는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그 다음에 이 로그 파일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사용자 설치 매뉴얼에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좀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메모리, OS는 이상, 메모리는 몇 기가바이트 이상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은 종료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업그레이드 버전 확인하라는 거, 백업 폴더 확인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에 작성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걸 작성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백업 파일, 언인스톨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뉴얼 작성할 때 좀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단계, 요런 내용들을 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설치 화면을 캡션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제 맞게끔 두 가지면 두 가지, 리눅스 버전, 유닉스 버전, 아니면 OS가 이제 운영지 윈도우 버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다 첨부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이상 메시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설치가 완료되면 어떠한 메시지가 나온다.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우리가 FAQ라고 하죠. Frequent Answer for Question.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FAQ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매뉴얼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뭐냐?
요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해서 수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설치 매뉴얼의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는 또 요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매뉴얼은 이따가 3교시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상태, 요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접속할 때 보안이나 방화병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안 설정 기능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좀 문의 잘 설치가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요 compliance information 준수해야 될 정보, 그 다음에 제한된 보증, 시리얼 보존 방법, 릴리즈 버전과 관련돼서 또는 이제 요 소프트웨어의 시리얼 번호, 그래서 불법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저작권자는 누구다, 허가권은 어떻게 받아라, 개발하는 뭘 썼다,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뭐다, 요 문서에 대한 효력은 뭐다, 직접 소유권을 뭐 어떻게 이제 불법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설치 메뉴에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와 관련된 거는 뭐 exe 파일이 있는 거, 요즘은 이제 아이콘으로 다 되죠. 더블 클릭하면. 그다음에 삭제는 어떻게 해라. 저랑 윈도우에서.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소프트웨어 제작사라든지 뭐 회사 소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치 매뉴얼에 대해서는 뭐 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뉴얼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DRM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DRM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들, 용어들 있죠. 결제, 그 다음에 암호화. 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 다음에 릴리즈 노트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이게 노트라는 게 필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문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 작업을 저희들이 이제 기사 공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문서들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명세서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좀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빌드한 다음에 패키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